말씀하고 비슷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라고 했냐 하면은 우리나라를 해방을 시킨 자는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이지만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분은 이승만 박사다, 이 말을 꼭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왕 그 말을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나왔기 때문에 축사에 대신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이승만 박사에 대한 박사님들로 가득 찬 이 자리에서는 그것이 할 말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일반 국민들로서는 또 우리 후학들의 또 때로는 관가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방이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일본을 퇴폐시킴으로 우리가 강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강국을 찾아서 이제 제대로 개구시를 하려면은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우리나라를 세우는 것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미소공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안이 5년간 신탁통치안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백성을 완전한 독립국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많고 우리 역사나 우리 국민의 그 심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5년간, 말이 5년간 신탁통치, 이 5년이 앞으로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미소가 관리를 하다가 이거 일이 잘 안 된다, 좀 신탁통치를 연기하겠다 이러면 그것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이 박사께서는 카이로 선언이 나온 직후에 이미 이렇게 되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카이로 거기에서 나온 게 조선의 노예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in due course 거쳐서 한국을 독립국가를 만들기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in due course라고 하는 것이 이 박사는 이러한 대목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을 무진장 신탁통치 상태로 둘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미국의 의회와 요로에다가 진정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고 묵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카이로 선언이 나온 약 1년 한 7, 8개월 후에 44년 연말에 얄타 회담에서 이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을 한다 하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때 이 박사께서 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얄타 회담에서 한국을 신탁 통치한다는 밀양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의 의원들이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인가?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는 부인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러한 답변을 받아내는 이 박사의 그 단수가 이게 얼마나 높은 단수입니까? 그리고 영국의 수도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처칠이 부인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박사는 한국 문제에 대한 그 장래의 그 전술의 자락을 일단 깔아놓으신 거예요. 이런데 45년 이제 45년에 우리가 강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연말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5년간 신탁 통치안이 나오자 한국 국민들은 깜짝 놀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전부 갈팡질팡한 거예요. 정치 지도자도 물론 갈팡질팡했고 국민들도 혼비백산했고, 이런데 이 박사께서는 그것을 이미 다 예견하고 계시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발표가 되자 25일날 12월 25일날 그것이 발표됐는데 바로 즉각 26일날 서울의 방송, 그때는 그 방송밖에 없었어요. 그 방송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육성으로. 우리 2,800만 조선민족은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신탁 통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던 많은 정치인들, 근데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죠. 우리 뭐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상해 인정에서 온 분도 있고 국내에 전부 다가 정치가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그저 국민학교만 나온 사람은 다 정치가예요. 그런 이 수많은 정치인들이 아하, 우리가 신탁 통치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이걸 반대를 해야 되는구나 해서 신탁 통치 반대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밥도 못 먹는 어제까지 식민지였던 피벗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이 강대국 전성국가가 결정해놓은 신탁 통치 후에 독립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이 건국 불행을 반대로 하고 나오니까 가만히 정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히고요. 이 나라가 이거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려고 이래야 되느냐, 아마 그런 의문을 가졌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의문을 표방한 사람이 송진우 선생이었어요. 송진우 선생은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신탁 통치를 지지한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형편에 이걸 반대해서 되느냐 하는 걱정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함부로 반대할 일이 아니다 하면서 회의적인 성명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송진우 선생은 암살을 당했던 것이요. 그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송진우 선생은 우리가 감정으로 이렇게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소위 훈정론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 후에 정국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던 거예요. 굴러갈 수 없겠죠.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가 한 석 달 하다가 이것이 그냥 결렬이 되어버리고 소련 대표는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한국 독립 문제는 이것이 공중에 떠버리고